안녕하세요. 언페이드입니다. 오늘 일요일이죠. 오늘 일요일인데 1월 5일에 국토부가 한 가지 발표를 했습니다. 바로 세계 최초, 참 자극적인 단어야. 세계 최초 부분 자율주행차 레벨 3의 안전 기준을 제정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2020년 7월부터 바로 레벨 3 수준 자율차로 유지 기능이 탑재된 차의 출시 판매가 가능해지고요.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차가 안전하게 제작되고 상용할 수 있도록 자율주행차 안전기준을 세계 최초로 도입했다고 했습니다. 과연 이런 내용이 뭔지, 뭘 의미하는지, 그리고 자율주행차는 어디까지 업체들이 어떤 기술적인 수준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 발표를 보면서 사실 놀란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 국토부도 바로 공무원이죠. 근데 공무원들이 일요일 11시에도 일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안전기준 제도가 뭔지에 대해서 보기 전에 자율주행 단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0, 1, 2, 3, 4, 5단계까지 있고요. 사실상 0과 1은 의미 없습니다. 아니 2까지도 의미가 없는데 요 3부터 의미가 있습니다. 레벨 3부터 살펴보자면 3이 뭐냐? 여기서 정말 표현을 잘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이 표를 가져왔습니다. hands off입니다. hands off입니다. hands off. 손을 떼도 된다는 말입니다. 내가 운전하면 운전대를 잡으려면 손으로 해야 되죠. 근데 발로 하냐? 그게 아니고 손으로 할 것을 손을 떼고 있어도 된다는 뜻입니다. 바로 손을 떼고도 차가 알아서 스스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레벨 4는 뭐냐? 아이즈 오프입니다. 바로 눈 감아도 된다는 겁니다. 눈 감고 눈 감고 운전대 안 잡아. 당연히 운전대 안 잡겠죠. 눈 감았는데 운전대를 왜 잡아? 운전대를 놓아도 된다는 겁니다. 바로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거겠죠. 그리고 레벨 5는 마인드 오프라고 했습니다. 사실상 4, 5는 똑같은 개념이에요. 뒤에서 설명드릴게요. 왜 똑같은지. 5는 마인드 오프라고 해놨는데 진짜 신경을 꺼버리라는 얘기겠죠. 이렇게 자율주행이 되어 있는데 더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볼게요. 미국 자동차 공학회에서 자율주행 기능 분류를 해놨습니다. 1, 2, 0은 안 보고요. 3부터 보겠습니다. 지정된 조건, 지정된 상황에서 자율주행이 가능하나죠. 시스템, 차량이 요구할 시, 뭐 만약에 이런 상황이 있겠죠. 고속도로를 가는데 누가 삼각대를 설치해놨어요. 그러면 돌발 상황이죠. 원래 고속도로는 쭉 가야 되는데 갑자기 차가 사고가 난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이러한 상황을 인지하고 차가 요구할 시에는 운전자의 운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부분 자율주행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오늘 국토부가 발표한 게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안전기준 제도를 제정한 겁니다. 그러면 레벨 4. 레벨 4도 사실 레벨 5와 같습니다. 지정된 조건에서 운전자 없이도 운전 가능해서 조건부 완전 자율주행이라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 레벨 5는 모든 조건에서 운전 가능이죠. 그래서 완전 자율주행이라고 해놨는데 요들의 차이점은 뭐냐? 레벨 4와 레벨 5의 차이는 운전석이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레벨 4는 아직 우리가 알고 있는 자동차, 운전석이 있는 자동차에서의 완전 자율주행을 의미하고요. 레벨 5는 운전석 자체가 없는 차량에 대한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레벨 4와 5는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레벨 3과 4 그리고 5를 묶어서 자율주행 차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나온 국토부에서 발표한 게 어떤 거냐? 어떻게 7월부터 판매가 가능하냐? 레벨 3 어느 정도 수준이냐를 한번 보겠습니다. 기존의 레벨 2는 운전자를 지원하는 기능입니다. 운전자를 대체하는 게 아니고 지원하는 기능인데 차로 유지 기능 아시죠? 차선을 따라 쪽바로 이래 쪽바로 운전자가 인지하지 않고 있더라도 차로를 유지하면서 운행을 하는 기능을 작동시키더라도 운전자의 책임, 운전자가 책임을 지고 운전자를 수행해서 운전대를 잡아야 됐어요. 그리고 운전대에서 만약에 손을 뗀다 그러면 경고 알림이 울리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게 이제 개정안이에요. 개정안. 자율 안전 기준을 제정한 부분입니다. 바로 자율주행 레벨 3 안전 기준 도입을 통해서 지정된
활동 영역 안에서 아까 말씀드렸죠. 돌발 상황, 뭐 앞에 차량이 사고 났다든지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인 노멀한 경우에는 자율차 차량의 책임 아래 손을 떼고도 그것도 지속적인 차로 유지 자율주행이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차이를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운전자의 책임이냐, 이번에는 자율차의 책임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운전자가 손을 떼고 핸즈 오프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 기능과 더불어서 운전자의 지시에 따라서 방향 지시등 있죠. 왼쪽 오른쪽 할 때에 따라서 시스템이 운전자 대신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는 레벨 2 수동차로 변경 기능도 탑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였으며, 이게 뭐냐? 왼쪽 깜빡이를 켜면 왼쪽으로 차량이 움직이고 오른쪽 깜빡이를 켜면 차량이 오른쪽으로 움직이도록 요거를 탑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향후에는 국제 논의를 바탕으로 자율주행차가 스스로 판단, AI죠. AI. 완전 AI입니다. 차로 변경을 스스로 판단해서 차로 변경을 할 수 있는 자동 차로 변경 기능도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번에는 안 됐지만 국제 논의를 통해서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굉장하죠. 이제는 차가 가다가 만약에 고속도로에서 앞차가 뛰기 안 가. 앞차 뛰기 안 가. 근데 옆에는 막 널찍해. 근데 운전자가 몰라. 하면 차가 에이식 하면서 왼쪽 깜빡이 켜서 왼쪽으로 쫑 가도록 이러한 기능도 탑재될 수 있도록 도입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운전자의 차로 변경 지시에 따라 주행 차로를 변경하는 기능, 요 아까 저 깜빡이 켜면 왼쪽으로 가는 기능, 자동차로 유지 시스템이 주행 차로 내에서 스스로 주행하는 기능입니다. 그래도 여기에 조건을 붙였죠. 만약에 요 영역을 벗어났을 때는 운전자의 운전 조작을 요청하게 됩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요 두 가지 부분이 이번 개정을 통해 신규 도입이 되었고요. 그리고 향후에 차가 스스로 판단해서 주행 차로를 변경하는 기능을 넣을 계획이고요. 바로 요거고요. 그리고 자동 주차 레벨 4는 완전 자율주행이라고 했죠. 하지만 완전 자율주행 이전에 레벨 4 운전자가 아이즈 오프 할 수 있는, 운전자가 내린 뒤에 차량이 스스로 자동차 주차 구역에 주차시키는 기능도 향후에 개정을 통해서 탑재할 수 있도록 개정할 계획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굉장히 이제 자율주행차에 맞춰서 법적 제도적인 개선을 손보고 있다는 게 보이고 있죠. 자, 그러면 국토부가 이렇게 앞서가는 건지, 아니면 자율주행차가 아직 나오지도 않는데, 아니 벌써 나왔는데 이렇게 하고 있는 건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회사들의 기술적인 상황이나 뭐 전략, 차량 보급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원래 2021년에 자율주행차 출시를 목표로 했는데, 이러한 제도적인 개선을 통해서 이미 업체들이 이러한 기술을 가지고 있다, 아니면 올해에 낼 수 있다고 판단해서 1년을 앞당겨서 2020년에 이러한 차량을 출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이죠. 시내도로, 고속도로가 아닙니다. 시내도로 주행이 가능한 완전 자율주행차 레벨 4 수준을 시범 운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21년에는 거의 없다시피 하지만 25년에는 거의 10%, 레벨 3과 4 수준이 10%, 그리고 2030년에는 레벨 3 수준이 거의 레벨 0과 2 수준 버금가는 수준의 차량을 보급할 계획이고, 완전 자율주행 차량은 전체 신차 중에 12%를 내놓을 계획을 세웠습니다. 완성차 업체들의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은 어디까지 왔냐? 레벨 3과 4를 중심이고요. 현대차를 보겠습니다. 국토부에서 발표한 건 국내에 적용되기 때문에 현대차는 2020년, 그러니까 올해죠. 딱 잘 됐죠. 기술을 상용화하기로 했고, 그리고 내년에 자율주행 택시 운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국토부의 자율주행 관련 안전기준 제도를 마련을 통해서 여러 완성차 업체들의 기술적인 진보를 통해서 자율주행차 전쟁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입니다. 간단하게 몇몇 업체들을 볼게요. 여러분, 구글 대단한 회사죠. 웨이모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바로 자율주행차를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업체이고요.
애리조나 피닉스주에서 이미 운전자가 없는 수준의 자율주행을 2018년 12월부터 상용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기준으로 연간으로 10만 회 탑승 고객들을 실어 나른 횟수가 10만 회를 넘어섰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도 이러한 차의 시범 운행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중국입니다. 중국의 바이두입니다. 아폴로 프로젝트라는 자율주행 프로젝트를 통해서 유인 자율주행 택시를 베이징에서 올해 연초부터 시범 운행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아주 대단한 회사죠. 여러 가지를 합니다. 일론 머스크는 막 여러 가지를 다 해. 뭐 로켓도 쏘고 막 지하 땅굴도 파고 뭐 다 하죠. 그런 일론 머스크가 올해 자율주행 로봇 택시 운행을 시작할 것이라고 발표를 작년에 했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도 4조 원을 앱티브와 반띵해줘. 반띵 4조 원을 출자해서 앱티브와 합작사를 설립을 했고, 이 합작사를 통해서 자율주행 기술 개발을 21년에 기술 개발을 완료, 22년에는 상용화하기로 목표를 잡았습니다. 구글, 그리고 소프트뱅크 연합, 그리고 테슬라 자체적, 그리고 폭스바겐 등 여러 회사들 간의 자율주행차 경쟁이 올해부터 본격화됩니다. 이러한 것에 맞춰서 바로 국토부가 제도, 안전기준 제도를 마련한 겁니다. 미래가 아닙니다. 지금 자율주행차를 얘기하면 아주 먼 미래 2030년은 돼야지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완성차 업체들은 기술 개발을 완료했고, 그리고 이미 구글은 상용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나 그리고 현대차 가까운 시일 안에 이러한 자율주행 기술을 가진 차량을 생산할 예정입니다. 거의 3년 이내면 자율주행 기술을 가진 차량의 출현이 가능성이 높아서 관련 제도를 국토부에서 선도적으로 마련을 했고요. 이번에 레벨 3 수준인데 레벨 4 수준까지, 레벨 4가 당장 올해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앨런 머스크가 자율주행 로봇 택시를 발표했죠. 그리고 테슬라의 모델 3가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인 인도를 시작했기 때문에 실제로 자율주행이 당장 내년에 아니면 혹은 올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레벨 4 수준에 대비한 제도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간단하게 자율주행, 국토부에서 발표한 자율주행과 관련된 제도 그리고 자율주행에 대해서 업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살펴봤고요. 간단하게나마 준비해 나왔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